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필기 1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이긴 한데요. 약간 첫 번째 강의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부터가 첫 1과목 시작입니다. 자, 1과목을 공부하기에 앞서 일단 난이도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면 일단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하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 2, 3과목 중에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낮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은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좀 얼른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강의 때 저희 1강 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두 번째 강의 때는요 문서 작성의 기본 이론을 파악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왼쪽에 나와 있는 한글 파일은 제가 이제 1과목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교환 파일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모장 파일은 부록으로서 샘플 폴더에 넣을 건데요. 샘플 폴더에 넣을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과목에 대한 요약집, 그리고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폴더에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7강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6강까지 정도 갈 것 같고, 7, 8, 9, 10 이거는 이제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최신 기출문제를 1과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1과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약간 6가지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 전에 1과목에 대한 첫 번째, 자, 1과목에서는요 목적은 무조건 문서 작성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문서 작성과 관리입니다. 자, 이제 문서 작성과 관리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문서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제 나아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는 공문서에 관련돼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파일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기출문제랑 혼합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약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면서 그래도 20문제 중에서는 거의 한 13개, 14개 이상 정도는 그래도 맞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목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용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는 작성 용어, 편집 용어, 출력 용어 등에 관련 용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한 6, 7강 정도에서 진행하는 5, 6강 정도에서 진행하는 공문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워드 프로세서의 정의와 특징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워드 프로세서의 정의는 당연히 문서 작성과 관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각각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문서 작성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편집, 그리고 뭐 편집과 똑같은 말이 수정이겠죠. 그리고 뭐 출력, 저장 등의 용어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지목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다양한 문서 형태로 작업하는 건 맞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메모장으로 지금 저처럼 작성을 한다든지, 다양한 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뽑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별표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네. 좀 이쁘지가 않네요. 네, 별표. 네. 그래서 이제 표 계산 차트 작업,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문서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도 넣고 계산도 하고 차트도 넣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 이제 한글 파일도 이렇게 지금 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표랑 같이 작성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집어넣을까요? 네, 별표. 꼭 별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또 이제 호환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호환이라는 것은 다른 기종과의 어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휴대폰에 있는 이어폰을 아이폰에 꽂아가지고 해도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요것도 이제 별표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도 문서 보안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 관련해서 보안을 좀 신경을 쓰셔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와 특징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팁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문제 풀시다가요. 나오게 되면은요. 긍정 찾기, 부정 찾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문서 작성 파일은 공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뭐 두 번째,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대부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워드 프로세서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뭔가 좀 좋은 말을 찾거나 안 좋은 말을 찾거나 거의 대부분 부정 찾기로 많이들 가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에 파일을 공유할 수는 있죠. 그렇죠. 당연히 뭐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안에 꼭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번에는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문서 작성을 하려면 몇 가지 필요합니다. 뭐 갑자기 컴퓨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출력하려면 프린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장치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입력 장치는 지금 제가 많은 입력 장치의 종류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만약에 필기를 하실 거면은요, 키보드 마우스 정도만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고요. 스캐너 OMR까지 아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의할 점까지는 아니고 종류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스캐너가 뭔지 OMR이 뭔지까지는 그래도 너무 TMI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류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린터는 출력 장치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플로터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플로터를 네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프린터를 먼저 써볼까요? 프린터는 뭐 작은 용지 출력하는 기계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A4 용지나 A3, 뭐 B4 용지 같은 것들을 요약하는 정의고요. 여기서 이제 플로터는 무슨냐면 대형 용지 또는 대형 토스터 같은 것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사실상 그냥 출력 장치란 뜻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말고 우리 눈에 표시해주는 표시 장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모니터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LED, LCD, CRT는 모니터 두께에 따른 모니터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다시피 입력 장치에는 키보드, 마우스, 출력 장치에는 프린터, 플로터, 표시 장치에는 모니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쳐야 되는 게 또 여기 있는 저장 장치에 관련해서 별표를 꼭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자표로 별표를 쳐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저장 장치는 흔히 뭐냐면요. 당연히 문서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치고 바꾸고 출력도 했어.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어떤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만 내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외워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USB, HDD, SSD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게 있는데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HDD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 HDD는 약간 좀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드디스크라는 말을 쓰고요. 컴퓨터 본체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억 장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SSD는 무엇이냐? 그럼 SSD는 사실은 읽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고 접근성이 높은 기억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잡고 싶은 USB 있잖아요. USB는 아시다시피 이동식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 꽂았다 뺐다를 반복하는 장치라고 기억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 장치라고 또는 저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 관련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지금 약간 스탑을 하고 현재 저희는 지금 1과목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문서 작성의 기본적인 이론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문서 작성을 하려면 키보드에 있는 키도 알아야 하고요. 키보드의 약간 기능들도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키보드 지금 뭐 컴퓨터로 만약에 듣고 계실 거니까 앞에 키보드가 놓여지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키보드에 있는 키를 공부한다기보다는
키보드에 있는 이름 같은 거 어떤 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별표는 또 이제 토글키라는 것을 별표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글키라는 뜻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보드에 키는 한 개입니다. 키는 한 개가 있는데 그 키를 누를 때마다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토글 키라고 합니다. 흔히 종류를 말하게 따지면 아시겠죠? 한영 키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보드의 한영 키라는 것은 키는 하나인데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종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글키 종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캡슬락이라고 있습니다. 캡슬락. 키보드 상으로 왼쪽 끝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캡슬락이라고 있고요. 키는 하나인데 한 번 누르면 대문자, 한 번 누르면 소문자의 기능을 해서 토글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제 키가 인설트 키입니다. 인설트 키는 키보드의 방향키 위에 보시면은 6개짜리 칸이 있죠. 딜리트 키, 흔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딜리트 키 위에 인설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입 모드와 수정 모드를 바꾸는 키인데요. 제가 이것은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설트 키가 뭔지 잠깐만 한글 파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대를 좀 해서요. 자, 글자를 적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카, 타파하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렇죠? 지금 짝대기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요거는 이제 커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저는 마랑 바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잠깐 밑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삽입 모드거든요. 제가 인설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수정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수정으로 바뀌었죠. 수정으로 바뀝니다. 한 번 더 인설트, 삽입, 수정 이렇게 됩니다. 자, 삽입 모드는 제가 만약에 좀 지우고요. 만약에 라랑 마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글자가 라랑 마 사이에 이렇게 삽입이 되죠. 이런 건 삽입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인설트 키를 눌러서 수정 모드로 바꾸고 글자를 치게 되면 A, B, C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뀌면서 즉 지워지면서 글자가 새롭게 삽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수정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 모드와 수정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키를 이제 인설트 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토글 키의 뜻만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뜻만 좀 알고 계시고요. 토글키랑 같이 어울리는 키가 뭐냐면 조합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합키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조합키라는 것은 다른 키랑 조합해야 하는 키를 말함으로써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또 이제 또 별표를 칠게 또 여기 있는 삭제키가 되겠습니다. 삭제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서 작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글자를 지우는 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흔히 저희가 많이 누르는 백스페이스 바죠. 어떤 것이냐면은 글자를 적었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 적었을 때 왼쪽으로 지우는 키 있죠? 요거 이제 백스페이스 바 키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만약에 두 번째 키가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DEL 아까 전에 인설트 밑에 있던 키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만약에 오른쪽 끝 말고 중간쯤에 있을 때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뒤에 있는 글자 즉 뒤에서부터 다라마바사 이렇게 땡겨지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편집 용어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토글 키와 삭제 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타 키 중에 엔터랑 ESC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뭔가를 적용하고 입력을 하거나 줄을 띌 때 또는 ES 키는 취소할 때 쓰는 키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공부를 하실 차례인데요. 그 밑에 있는 한글 코드입니다. 자, 한글 코드는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별표를 좀 전체적인 느낌으로 다 쳐주신 다음에 자, 만약에 펜을 들고 계시다면요. 순서적인 배경으로 조합,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유니코드 이렇게 화살표 처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부록에다가 조금 적어 볼 텐데요. 자, 지금 혹시 아시겠지만 키보드의 개발은 개발 순서라고 따지면은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이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영문인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제 키보드의 기능이 좋아졌다 보니까 한글 기능도 괜찮죠 이제. 그래서 자판을 보시면 한국형 키보드는 알파벳이 크게 써져 있고 옆에 한글이 조그맣게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는 먼저 미국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형, 완성형, 유니코드 순으로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만약에 좀 해드리게 되면은
조합형은 옛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이긴 한데 조금 지난 현재라고 생각하시고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개발이 됐었어도 잘 쓰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키보드의 약간의 미완성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형은 말 그대로 완성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막 완성된 시기죠. 그럼 지금까지도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으니까 그 특징은 쭉 이어져 있고 이게 오게 됩니다. 유니코드는 현재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글에 문자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스어도 있고요. 뭐 점자, 화살표 여러 가지 숫자 기호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표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합형 특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형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특징은요. 초성, 중성, 종성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외울 부분은 조합형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글자를 입력을 했구나 라고까지만 그냥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글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미완성식이니까 표현은 하긴 해도 조금밖에 표현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미완성식이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면은 뭐 씹히기도 하고 글자가 입력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 좀 크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때 이 조합형 시기 때는 글자를 한번 입력할 때마다 크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한글이랑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적을 때마다 크기를 2를 먹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제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 글자를 가나다 그리고 하나는 한글로 바꿀게요. 자, 지금은 제가 이 상태는 한글 두 글자와 한자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조합형이라고 따졌을 때 한글이랑 한자는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크기를 2를 먹으니까요. 그러면은 2, 2, 2, 즉 2, 3, 6이니까는 여기 총 용량은 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키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영문과 그리고 숫자랑 특은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당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형 때 나오는 특징들 중에 이 네 번째 특징은 완성형 때도 그대로 갖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을 설명하실 때는 조합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필기를 하고 싶은 점은 조합형과 비슷하지만 안 그래도 키보드가 막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글자가 11,172자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점 꼭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만약에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다행인 점, 당연히 완성이 됐으니까 싸울까요? 당연히 안 싸우겠죠. 글자도 입력이 잘 안 될까요? 당연히 글자도 입력이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을 안 한다는 점. 이렇게 차이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형도 똑같이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한글과 한자는 2 그리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합형과 완성형은 살짝에 묶어놓고 같이 들어가시면 될 거고 충돌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조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합형 때는 초성, 중성, 종성 쓴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유니코드가 약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니코드는 지금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자든지 키보드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필기 꼭 하세요. 국제라는 말이 앞에 붙은 국제 표준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라는 말이 앞에 붙었으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완성형 때부터 충돌이 안 됐으니 충돌 발생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이 없는 건 뭐냐면 조합형 때랑 완성형 때는 한글 한자가 2였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1이었다면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가 전부 다 2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코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합, 완성, 유니코드 순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아마 문제 풀 때 요것만 알아도 10문제가 나왔을 때 8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시니까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한글과 영문, 한자, 특수문자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시군증 복기라고 하죠. 한영키 눌러서 입력하겠죠. 한글 입력은 한영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영문 입력은 한영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바꿔야 되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토글키의 종류 중에 하나인 캡슬락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자를 입력할 때는 흔히 이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자를 입력하실 때는 뜻, 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자 키를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을 알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한자를 입력하는데 음을 모르겠다. 무슨 소리냐면요. 6번. 한자의 음을 말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물수, 큰 대 이렇게 할 때 숫자랑 대자가 음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물이라는 것만 알고 수라는 걸 몰라. 또는 큰이라는 건 아는데 대라는 걸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음을 모를 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부수 방법, 그리고 외자 방법, 그리고 투 스트로크라고 해서 2획에 걸쳐서 쓰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음을 모를 때는 한자 키를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판단만 빠르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음과 한자키, 즉 만약에 이게 뭐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렇게가 자음이잖아요. 뭐 기역 한자 아시죠? 뭐 미음 한자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 10을 배우잖아요. 윈도우즈 10에는 이렇게 문서 작성 쪽에 자체 기호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오늘의 마지막 수업인 하이라이트인 확장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 이름 뒤에 붙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확장자는 파일 이름 뒤에 붙는 형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과.사과.점 mp3다 이렇게 만약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과라는 것은 파일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mp3라는 것은 확장자를 말하게 됩니다. 즉 파일 이름 뒤에 붙는 형식이죠. 만약에 이렇게 mp3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야 이거 무슨 파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한글 파일인지 뭐 메모장 파일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확장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mp3니까 음악 파일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과목에서 뭔가를 저장을 했을 때 확장자 공부까지도 확실히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동 저장의 확장자인데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할 때 날아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자동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SV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업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백업이라는 것은 알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업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저장 장치에 임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저희는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백업 받을 때 말하죠. 그래서 휴대폰 백업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새로운 기기에 불러오는 것을 백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백업은 BAK라는 점. 만약에 그래서 백자의 BAK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 저장은 영어로 오토 세이브잖아요. 그래서 오토 세이브 이렇게 들어가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단골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모장은 txt입니다. 저 지금 요거 메모장 파일이거든요. 요 메모장 파일을 만약에 저장하게 되면 txt, 텍스트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전자체계라고 해서 PDF 파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 PDF를 만든 회사가 어도비입니다. 혹시 일러스트, 그다음에 포토샵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이제 PDF를 관련하는 곳이고, 그리고 워드패드라고 있습니다. 워드패드라고 해서 문장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워드패드. 여기 지금 워드패드 보이시는가요? 워드패드는 메모장보다는 그래도 좋지만은 그래도 한글 파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도큐먼트라고 해서 DOC라는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죠. 많은 중소기업에서나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한글 파일은 HWP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 저희가 진짜로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복습을 좀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자동 저장은 당연히 오토세이브 약자를 썼으니까 ASV였고요. 백업 파일은 뒤에 만약에 이렇게 붙는 거죠. 사과.bak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백업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메모장은 txt, 어도비는 pdf 파일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워드패드는 doc, 이거는 한글과 다른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파일은 지금 hwp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는 파일 이름이 붙게 되니까요. 이렇게 파일 이름 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약간 좀 붙이게 되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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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그럼 파일 이름 뒤에 어떤 것들이 붙는지 한번 여러 문제 알아봤으니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신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였던 문서 작성의 기본 이론 파악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별표 친 거 잊지 마시고요. 수업 몇 번씩 들어가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제가 암기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설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